매일 아침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소변이 사실은 우리 뇌가 보내는 아주 긴급한 메시지라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변은 그냥 노폐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모든 대사 활동이 남긴 아주 정밀한 지문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 뇌 건강에 대한 정말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는 혈액 검사는요, 지금 당장 내 지갑에 돈이 얼마 남았나 확인하는 잔고 확인 같은 거예요. 근데 소변 유기상 검사는 지난 몇 주 동안 내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새어나갔는지 전부 보여주는 정밀 가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첫 번째 용의자는 놀랍게도 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장입니다. 수많은 정신건강 문제의 진짜 뿌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의 기본이 되는 개념이 바로 장뇌축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장과 뇌는 서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 일종의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우리 뇌의 기분이나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고속도로에서 대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우리 장 속에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악당 세균이 살고 있는데 얘가 HPHPA라는 독소를 막 뿜어내요. 이 독소가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서 도파민을 노르에피네프린으로 바꾸는 핵심 효소의 작동을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뇌 화학 공장이 마비되면서 도파민이 비정상적으로 쌓이게 되고 이게 바로 공격성이나 환청 같은 신박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사례를 보면요. 한 조현병 환자의 소변에서 이 HPA 독소가 정상인보다 무려 300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정신과 약이 아니라 이 세균을 잡는 항생제를 썼더니 환청이 사라지고 증상이 극적으로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악당이 또 있습니다. 바로 캔디다라는 곰팡이균인데요. 이 균이 너무 많아지면 아라비노스라는 독소를 만들어내요. 혹시 평소에 머리가 멍하고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이 잘 안 되는 브레인 포그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어쩌면 바로 이 독소가 범인일 수 있습니다. 자, 장 속에 숨어있던 범인들을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수사의 초점을 뇌 자체로 옮겨보겠습니다. 소변 검사가 어떻게 우리 뇌의 성적표처럼 작동하는지 그 암호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시죠. 바로 이 표가 그 성적표입니다.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O-HIAA. 이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수치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너무 높으면 와, 행복 호르몬이 많네가 아니라 오히려 뇌에 염증 때문에 불이 났구나 하는 화재 경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HVA와 VMA의 비율을 보면요. 도파민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잘 바뀌고 있는지, 혹시 비타민C 같은 원료가 부족해서 공장이 멈춘 건 아닌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물질이 바로 퀴놀린산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데요. 우리 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드는 걸 멈추고 그 재료를 가지고 뇌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소위 치료가 잘 안 되는 우울증의 배후에 바로 이 녀석이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도 물론 중요했지만요. 지금부터는 특히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 오신 분들이라면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검사 결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약물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 돌아가는 길을 인위적으로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정상 수치라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나타납니다. 항우울제 SSRI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약을 오래 먹으면 놀랍게도 소변에 나오는 세로토닌 찌꺼기 OHIA 수치가 오히려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보고 아직도 세로토닌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약을 늘리면 부작용만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세로토닌을 만드는 공장에 비타민 B6 같은 원자재가 바닥났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불안장애 약인 벤조디아제핀 계열도 비슷해요. 약을 너무 오래 먹으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약이 달라붙는 문, 즉 수용체의 수를 줄여버립니다. 이걸 하향 조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검사에서는 안정물질인 가바 수치는 정상으로 나오는데도 환자는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가바가 없는 게 아니라 가바를 받아줄 문이 닫혀버린 거죠. 항정신병 약물의 경우는요, 도파민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포의 에너지 공장에 미토콘드리아에 손상을 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 이때 소변 검사에서 젖산 수치가 높게 나온다? 이건 뇌가 지금 에너지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와 상담하면 코엔자임 Q10 같은 영양소로 에너지 공장을 지원해주는 훨씬 정밀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장내 세균부터 뇌의 화학작용, 그리고 약물의 영향까지 정말 많은 걸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뇌가 보내는 핵심 구조 신호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HPHPA는 장내 세균의 공격 신호. 둘째, 아라비노스는 브레인 포그의 범인. 셋째, 5-HIA와 넷째, 퀴놀린산은 뇌의 염증 상태를 알려주는 화재 경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HVA, VMA 비율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래 라는 말,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 소변을 통해 끊임없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원인을 찾아서 의사와 함께 정밀한 해결책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이 소중한 데이터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어쩌면 문제의 답은 바로 그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